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08포인트, 0.14% 상승한 2209.6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오른 751.7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으로 빨간불 켜면서 양시장 모두 6거래일째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는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작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 다소 뜨뜻미지근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10분기 만에 최소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하강 국면과 함께 또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지난달 23일 이 자율 공시를 통해서 공개가 된 만큼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또 호재도 있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을 위해서 방미 중인 류어 중국 부총리와 함께 면담을 가졌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4주 안에 이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리고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줬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면서 그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의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요즘 머리가 가발이라고 그렇게 의혹이 크더라고요. 일단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머리 진짜 머리다 한번 의혹을 좀 해결해 주시죠. 네, 요새 좀 머리가 다들 뭐 방송으로 보시기에는 네, 머리가 네, 좀 네. 그래 보일 수도 있겠다 네. 생각하는데 머리는 이거 제 머리 맞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네. 제 머리가 굉장히 가발처럼 보이지 않고요. 충분히 네.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가발 같은 머리가 아니라 좀 진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6거래일째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오늘 또 탄력이 조금 둔화돼 보이긴 하더라고요. 진단 좀 해주세요. 사실상 이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아시겠지만 좀 위기 일발이란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상황 보시면은 뭐 미중 무역 협상을 4주 안에 다시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다는 호재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코스피 시장 자체가 뭐 아니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둘 다 모두 시장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가는 사실인데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이 돼야 대한민국의 수출 지수가 해결이 되고 수출 이 양 자체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은 게 사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협상 진행돼야 되고 그다음 실제로 이건 아시겠지만 DMZ에 대한 둘레길이 오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미 정상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차 해결되는 게 사실인데 오늘자에서 조금 안 좋은 이슈가 나왔죠. 뭐냐 한다면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LG전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과 LG의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형주 쪽에서는 올라가던 것들도 빠지고 급등하는 것도 내려가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게 삼성이 왜 실적이 빠졌냐? 왜 LG가 실적이 빠졌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냐? 실제 갤럭시 S8이라든가 갤럭시 S 노트 8이라든가 갤럭시 시리즈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대수라든가 모든 부분이 굉장히 흥행이 되는데 이번 2019년도 또는 2018년도 갤럭시 S8 이후에 9이라든가 실제로 판매 대수를 본다 한다면 8에 비해서 당연히 관심도가 떨어지고 기술력 부분이나 뭐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더 많아지거나 실적이 더 괜찮아지거나 그럴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제가 봐서는 지금의 상승세가 이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고점에서 살짝 꺾이는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슬슬 다시 하락세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의 코스피 차트를 본다 한다면 아시겠지만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다가 충분히 싼 고점을 찍어주고 저점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본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상승세가 많이 가봤자 뭐 2250포인트 이 이상은 못 갈 것 같다. 이 이상 상승세가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왜? 이 상승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이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최고점을 찍어줄 때가 2250포인트였는데 지금 상황이 과연 좋아지겠는가 더 2019년도 1월 달부터도 더 기분이 좋아지겠는가 또는 시장이 더 흐름세가 분위기가 좋아지겠는가 그건 좀 힘들 수 있겠다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지금 위기의 상황이다.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코스닥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은 코스닥은 제가 얘기했죠. 이거 상승세 기술적이다. 이거 올라가는 거 분명 아시겠지만 전고점 못 뚫는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기한 대로 전고점 부근 오니까 오늘자에서 아시겠지만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점 대비해서 꺾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가요. 실제 제약바이오도 뭐 청생법 관련해서 찔끔찔끔씩 올라가고 있고요. 로봇 육성 지연 정책에서 로봇 관련주도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돌아가면서 20%씩 30%씩 올라가지 어떤 테마라든가 주도주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미중무역 협상이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미 정상회담 그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두 개가 지금 쉽게 해결되는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최소 한 달입니다. 4주 남았어요. 그럼 이 한 달 안에 시장이 꺾일지 작살이 났다 반등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 그 뜻은 뭐냐? 내가 지금 종목 찍지 말라는 건가요? 주식대로 치란 소린가요? 주식대로 치란 소리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빠지는 종목, 하락할 종목, 급락할 종목은 고점에서 슬슬슬 기어서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진짜 갈 종목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급등 나오고 지금부터 올라가고 10종목 중에 9종목이 빠져도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그 한 종목을 잡으면 된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빠질 때가 오히려 저희한테는 기회다. 그 기회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르솜과 공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첨생법이 오늘 또 안 좋아가지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 조금 더 내려앉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아마케도 잘 진행되고 있고 4월에는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대세 상승이 나와줘야 제약 바이오가 끌어올릴 수 있는데 첨생법이라는 건 그냥 기대감이었을 뿐입니다. 이게 통과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었어요. 왜? 실질적으로 줄기세포라는 거는 원래 규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뭐 큰 상승이나 큰 급등이 못 나온 상태였는데 통과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거였지만 안 해줘도 어차피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우리가 제약바이오의 첨생법 통과를 했냐 안 했냐 여기에 관심을 끌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음에 어떤 종목이 더 큰 수혜를 받고 더 크게 올라갈지에 대해서 좀 더 상한가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정부 정책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오이솔루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마감은 10.65% 마감했는데 장중에 28,40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이렇게 강한 흐름 보이는 거 바로 이 5G 상용화 때문이겠죠? 혹시 앵커님은 지금 스마트폰을 좀 어떤 걸 쓰고 계신가요? 저 샘성. 샘성 쓰고 계세요. 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삼성에서 네네. 또 갤럭시 S10 5G를 맞아요. 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이 5G라는 게 이 이슈가 얼마나 큰 거냐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4G를 기억하실 거예요. 4G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최대로 늘린 게 4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졌고 저도 지금 4G 폰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속도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빠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5G가 뭐냐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영상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이 공유를 하고 받고 주고 할 때 최소의 지연이 걸린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커넥티드가 돼 있는 연결성이 높은 게 5G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본다 한다면은 4G 같은 경우는 속도만 왔다 갔다 한다 한다면은 5G 같은 경우는 규모가 대략 2100조까지 늘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5G가 세계 최초로 진행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시작이죠. 그럼 2100조 시장이 이제 자동차로 갈지 아니면 그게 뭐 전자제품으로 갈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규모는 더 커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E솔루션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G에 대한 정책 이슈가 나오는 게 언제부터였냐? 12월부터였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게 2018년도 12월이었고요. 그때 아시겠지만 5G 관련주 머큐리라든가 올라갈 때 OE솔루션 같이 반등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겠죠? 뭐예요? 갤럭시 S10 5G 출시까지 해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급등세가 대략 얼마? 100% 가까이 나온 게 OE솔루션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왜 올라갔냐? 바로 정책적인 이슈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의 5G 정책으로 인해 주가가 100% 이상 급등한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OE솔루션을 갖고요. 아까 얘기했죠? 정책 관련주만 지금 급등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현대바이오입니다. 바로 우리 어제도 이 특징주로 짚어서 현대바이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거든요. 저는 뭐 새로운 약이 나오나 했더니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대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렇게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본다 한다면은 사실상 뭐 시트리라든가 현대바이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도 항암 관련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왜 항암주가 가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 시트리나 현대바이오가 항암 중에서도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 치료에 대해서 신약을 개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왜 췌장암 신약이 중요하냐? 이번에 첨생법이 나왔죠. 첨단 재생 의료법인데 그게 뭐냐 한다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희귀병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라든가 이거를 국가 내에서 좀 더 뭐 발전하고 허용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이 췌장암에 걸리면은 치료하기가 쉽다고 해서 못했어요. 실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바로 난치성 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통 1기, 2기에 발견되면 좋겠지만 보통 3기, 4기쯤에서 몸에 이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암을 딱 열어보면은 3기, 4기야. 그럼 사실상 뭐예요? 완치할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췌장에서 어디로 뭐 맹장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아시겠지만 간이라든가 이미 옆으로 전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가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암도 뭐다? 첨생법에 관련 수혜로서 난치성암을 치료하는 이슈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바이오가 무고통 췌장암 치료제 신약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올라갔습니까? 첫 상한가를 포함해서 160%가량의 급등세가 나와주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현대바이오가 그냥 올라갔어요? 개별적인 이슈입니까? 그냥 지분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요. 처음 상한가부터 급등하기까지 아시겠지만 뭐 바로 난치성암에 대한 췌장암 바로 첨생법 관련 수혜도 받아주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150%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보다 정책 관련 수혜주다. 아까 OE솔루션도 5 정책 관련주였죠. 현대바이오도 말씀드린 대로 첨생법에 대한 정책 관련 수혜주로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종목도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그래서 상승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로보로보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었어요. 로보로보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우리 로봇 관련 그 정책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역시 정책주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굉장히 핵심을 잘 집어주셨는데 사실상 이 로보로보라는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특징주로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또 올라갔습니다. 얘 쉬지 않고 올라가요. 실제로. 종목이 사실상 한 번 상한가 만들어주고 또 두 번째 급등 만들어주고 세 번째 급등까지 만들어준 종목이 로보로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 대략 뭐 150%, 160% 거의 현대바이오와 거의 상승세가 비슷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급등세가 왜 나와주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죠. OE솔루션 정부 정책이었죠. 현대바이오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로보로보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다 정부에서 15조 규모의 로봇 육성 지원 정책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8개의 기업을 몇 개로? 20개로 키워서 대략 15조까지 키워준다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4대 서비스에 대한 로봇을 만든다. 돌봄 로봇, 물류 로봇, 그 다음 웨어러블 로봇, 의류 로봇, 여기 투자를 진행하는 이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15조지 전 세계로 따지면은 1%입니다. 1%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8조, 7조, 5조밖에 안 되는 거를 15조까지 키우고 전 세계 1% 규모로 키운다는 거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하츠 같은 경우도 얘기한 대로 뭐였어요? 왜 이 종목은 200%씩 급등이 나와줬냐?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관련주로서 100%, 200% 급등이 나와줬죠. 규모 얼마였습니까? 1조입니다. 1조 규모로 200% 나왔어요. 유니크는요. 1조도 안 되는 수소 지원 정책으로 아시겠지만 얼마 갔어요? 300% 갔습니다. 이처럼 지금 지속적으로 급등 랠리, 우상향 랠리 100% 이상 올라가는 종목에 사실상 지금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말 100종목 중에 90종목은 정부 정책 관련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다시 찍을 종목,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매수할 종목은 뭐냐 한다면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이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발표가 되고 새롭게 진행이 되는 정부 정책 관련 종목이 있다 한다면은 지금부터 아마 50%씩 100%씩 급등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이냐? 바로 자율주행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땐 방송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종목인지, 어떤 종목이 아마 첫 번째 이 정책의 대장주로서 급등이 나올 종목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1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또 우리의 방탄소년단 오빠들이 또 컴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들인가요? 네, 오빠들이. 오빠들이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만큼 우리 시장이 조금 활력이 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잡아야 할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보시면 맞습니다. 왜? 일정한 종목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은 다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정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 나온다 말씀드렸죠. 아까 급등한 종목도 오이솔루션 100% 갔습니다. 왜 갔어요? 5G 정부 정책 관련 종목으로서 급등 나와줬고요. 상승 나와줬습니다. 그다음 실질적으로 본다 한다면 마찬가지 현대바이오도 첨생법으로 150% 갔습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들 로보로브도 150% 급등 나와줬지만 왜 급등이 나와줬냐? 실제로 정부 정책 관련 종목으로 급등이 나와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종목,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물어본다면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정부 정책 관련 쪽에서도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무슨 법안이 통과가 됐냐? 실제로 자율주행에 대한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구간 본다고 한다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 관련 수혜라든가 충분히 받을 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율주행이 왜 안 됐냐? 법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법이 없었습니다. 누구 책임이냐 사고 나면은 이게 완전한 차 책임이냐 아니면은 뭐 기계 책임이냐 사람 책임이냐 이게 문제 컸는데 이게 법안으로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디 미국의 포드사, 포드 자동차 만드는 기업이죠. 포드사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얼마? 1조 원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만 1조 원 투자 들어가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의 이제 정부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수소차가 아까 정부 지원 들어가면서 200%, 300% 갔죠.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수소차 지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1조도 안 들어갔습니다. 미세먼지가 미세먼지가 1조 들어갔습니다. 200%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예요? 자율주행의 각부 부처가 4개 정도가 합쳐서 얼마? 1조 원의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의 정부 지원입니다. 그래서 1조 원이 들어갔는데 1조 원이 들어가서 어떠한 수혜를 가져오고 있냐. 바로 자율주행도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0부터 1, 2, 3, 4, 5까지 있는데 실제로 0는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거고 1 같은 경우에는 운전은 조금 도움 주는 정도,
2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라든가 아니면 주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의 자율주행, 레벨 3가 아시겠지만 사람의 도움이 없더라도 알아서 운전할 수 있는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년까지 정부에서 1조 원을 투자해서 레벨 3까지 알아서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라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정부 정책, 이번에 막 따끈따끈하게 통과된 정책이 자율주행 정책이고, 그 정책이 아시겠지만 1조 원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니 그냥 자율주행 1조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왜?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자율주행을 위해 태어난 정책이 있어요. 그게 5G라는 거죠. 실제로 자율주행과 5G는 뭐냐? 겹쳐져 있고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5G가 과연 스마트폰을 위해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5G는 자율주행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왜? 자율주행이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끼리 달려야 돼요. 사람 없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동차들끼리 소통을 해야 되고 자동차들끼리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연결? 하나하나가 아니라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연결돼 있어야 이 차가 앞서 나갈 때 이 차가 비켜주고, 이 차가 우회전할 때 뭐 이 차가 좀 속도 줄여주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아까 얘기했죠. 5G보다 초연결성과 초저지연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땐 자율주행 제일 중요한 게 5G다. 얼마? 2100조 규모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번에 자동차 변화가 오는 게 몇 년 만이겠습니까? 바로 100년 만에 오는 변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게 사람이 운전하는 거에서 100년 만에 바뀐다는 거예요. 100년 만에 몇 조 규모예요? 실제로 자율주행 됐을 때 우리가 이 비용 절감하는 게 4,000조입니다. 4,000조 비용이 절감이 되고 2,100조의 5G 기술이 들어갑니다. 총 규모 본다면 얼마예요? 6,000조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자율주행 규모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율주행에 대한 법안이 이번에 통과됐다. 그 종목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로보로보 160%, 하츠 200%의 급등 랠리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신규 정부 정책 자율주행 관련주의 상한가 후속주, 대장주로 아마 제가 공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종목 어디서 공개하냐? 바로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공개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종목 자체를 모두 공개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밤 9시입니다. 오후 9시 마르스점과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님, 제가 무력이 굉장히 상승했나 봐요. 아까 히든 종목에 땡땡땡땡땡땡땡 엄청 길더라고요. 동그라미가. 그게 돈으로 보였어요. 어떡하죠? 아, 네. 지금 굉장히 이 돈에 대해서 민감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이 돈 벌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 정책 관련 종목에 집중하고 정부 정책 관련 종목에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관련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 봐야 되냐. 지금까지 미세먼지라든가 모든 정부 정책이 올라갔죠. 근데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신규 정부 정책 뭐라 했습니까? 바로 자율주행 정부 정책이다. 근데 5G랑 엮이면서 규모가 얼마나 했어요? 규모가 대략 6,000조라 했습니다. 거기에 대장주가 될 수 있으면 자율주행 관련주 단 한 종목 오늘 밤 9시 온라인 무료 공방에서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저녁 9시부터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